그것과 더불어 자기가 살림을 주관한다고 하는 그런 존재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성도 떳떳하고 남성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아도 살림이 충분히 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제일 무서워요. 여기 나오는 장모님들은 정말 청석골 칠두령보다 더 힘이 세요. 그 막봉이라고 하는 그 청석골 칠두령 중에 제일 어린 근데 힘이 장사인 꺽정이 다음으로 힘이 센 이 인물은 저 장모님한테 들들 뽑겨서 청석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범법자가 됐다거나 아니면 사회 불만 세력이라서 청석골을 간 게 아니라 대릴 사이로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가 되게 좋은데도. 그래가지고 뭐 심부름해서 제대로 안 하면 뭐 거의 그냥 패고 뭐 욕지거리야. 나중에 결정지타가 제사 때 김을 사오라는데 김만 사왔다고 쫓겨나요. 갈 데가 없어서 청석골을 하거든요. 장모님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기는. 이 위풍당당한. 이게 바로 살림을 내가 하다. 내가 다 식구들을 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직업 관직을 얻거나 과거를 볼 수 없었는데 집안 안에서는 완벽하게 자기가 주관을 했어요. 그 남성들이 개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주부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 경제 자체가 사돈의 팔촌끼리 연결돼 있잖아요. 이웃사촌, 사돈의 팔촌.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유명한 정경마님이다 이러면 일종의 마을의 CE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누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애가 지금 뭐 영특한지 아닌지를 다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주부들은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내조를 해도 자식과 남편의 진정한 존중을 받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봐야 이제 여성들이 이 자유를 얻는 어떤 길이 열립니다. 아무튼 이제 장모님은 무지하게 세요. 그래서 청석골이 나중에 광군에게 이렇게 와해되는 것도 그 서림이라고 하는 모사꾼이 있었는데 이 서림이가 배반을 했기 때문인데 서림이가 배반하게 된 이유가 장모님이 와서 끌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뭐 들들 볶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끌려가서 실수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청석골이 이제 와해가 되는 그런 이제 사건. 그래서 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사회 불만 세력이 모인 하적패 그리고 광군과 싸워서 뭔가 막 비장하게 명분과 이런 걸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선시대의 이 보통 사람들이 일상이 시줄 날줄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특히 이제 여성들의 재발견 이런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갓바치와 이제 그의 주변에 있었던 지성인들인데 갓바치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작품이 그냥 풍속담으로 끝났을 것이다. 갓바치가 나와서 이게 지성사가 여기 오버랩이 되면서 이 작품이 고전이 되고 명품이 되는 거거든요. 지성이 없이 힘과 또는 어떤 완력 이런 세계로는 이 세상이 결코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꺽정이가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끝까지 의연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갓바치가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런 스승 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스승의 그 도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그늘 속에서 평생 있었던 거죠. 그럼 갓바치는 어떤 인물이냐? 이 사람도 백정인데 백정일에는 관심이 없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학, 그 다음에 사주 명리학 이런 거를 혼자 마스터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 공부에 운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선비와 만나게 돼요. 자기 백정 그 마을에 연산군의 사화를 피해서 도망온 그 굉장히 그 관직이 높은 선비가 숨어 들어와요. 근데 이걸 단번에 알아보죠. 변복을 하고 와도. 그래서 이제 자기 조카하고 이제 결연을 맺어줘서 그 선비와 일단 연결이 됐으니까 연산군이 물러나면 같이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이 패망한 다음에 이 자기 조카 사이를 따라서 서울로 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 사람이 패트론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뭐 이런 걸 다 대주고 공부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서로 통했던 거예요. 그때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밥과 인복이 떠나지 않는다. 예, 이거를 또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꺽정이나 쟤들도 놀면서 뭘 배우니까 아무리 그냥 걷어 먹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정한 미풍양속이 아닐까요? 우리가 꼭 제도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하는 청년이 있다, 우리 동네에. 그러면 근데 가난하다. 그럴 때 저절로 이렇게 그 후원자가 되고 하는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공부를 더 해야죠. 그래서 이제 묘향산을 가요. 묘향산을 가서 2000년이라고 하는 도인을 만납니다. 꼭 만나게 돼 있죠. 예. 가면 만납니다. 그냥. 예. 뭐 홍길동이나 다른 영웅소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길을 떠나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예, 엄마 품에 있으면 절대 세상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빨리 자식을 세상으로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면 그 인연에 맞게 당연히 스승을 만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스승이 그 길목에서. 그게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도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죠. 근데 내색을 안 합니다. 안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니까 갑바치가 매일 3일 밤을 3일 밤낮을 이 스승이 있는 암자에 가서 청소하고 매달리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그 정성을 받아들여서 이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스승이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턱을 넘어올 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르쳐 주는 거는 정말 어떤 종류의 지식인데 이걸 갖고 깨우치는 건 자기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도저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하는 건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묘방, 비법 이런 게 있다는 말에 절대 쏘구시면 안 돼요. 나는 나만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정말 또 너무 막 공부를 주고받아서 단번에 1년도 안 돼서 모든 걸 다 전수했어요. 그게 뭐냐면 음양우행론이라고 하는 우주의 철학, 역학을 이걸 다 마스터하고 내려왔죠. 그러면 이제 다 마스터한다면 하산시킵니다. 반드시. 그냥 자기 옆에 두면 안 돼요. 세상에 가서 이 세상을 남과 서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예,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세상에 순환시켜야 됩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이제 도가 텄냐면 사주명리학은 생년월일시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운명이 뭐가 될 거다 이렇게 아는 건데 이 사람은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알아요.